지금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저희 전주비전대학교는 교육혁신 전략 분야에서 발표를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교육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과연 교육혁신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교육혁신인가를 생각해봐서 제가 예시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요. 교육혁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입학생이 들어오잖아요. 입학생이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을 성장을 시켜서 저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독립을 하는 그 자체가 독립을 하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취업이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그 결혼이라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주비전대학교는 어떠한 추진 전략과 어떠한 추진 성과를 하는가라고 저는 그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에 대해서 교육혁신을 하기 위해서 학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학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5대 전략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육혁신과 더불어 산학협력혁신 그리고 글로벌혁신 그리고 대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지역 정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 연계 협력 혁신과 대학도 구조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하에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추진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의 추진 전략을 보시게 되면 사실 모식들을 올리게 되면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하루 전날 나름대로 긴장을 합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하고 앞에 서야 될까라고 긴장을 하면서 제가 자동차에 비교를 합니다. 전주비전대학교에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전주비전대학교의 기사가 학생을 지역 정주행을 위해서 교육혁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동차가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할 목차는 4개의 영역으로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의 바퀴와 다른 보조석의 바퀴를 생각했을 때 제가 4개의 영역에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저희 학교는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을 바퀴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퀴를 교수학습 방법을 할 때 그 주인공 자체가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에 맞는 교수학습 혁신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전공만 학생들한테 심어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 정주행 그리고 오래 취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기초소양 활성화를 더불어 우리는 저희 전주비전대학교는 비교과 과정 운영 4개의 자동차가 지금부터 교육혁신에 대한 자동차가 전주비전대학교는 기사가 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추진 전략을 보시게 되면 선제돼야 될 게 교육 시스템 유연화 그리고 학사 구조 광역화가 돼야 되며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더불어 그 아래쪽에 인성 및 기초 소양 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진로 선택권 강화입니다. 진로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맞춘 게 진로 탐색 학기제 운영을 시행을 하고 진로 상담 집중 학기제 운영을 통한 저희가 전공 선택권 강화를 하고 그러면 지금 어제도 강하게 말씀드린 게 학습자의 연령이 변하고 있고 학습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성인 학습자와 여러 가지 영역이 확대돼야 시스템이 돼야 되면 그러면 여기에 단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생애주기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위해서 저희는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DX 기반이어야 됩니다. DX 기반. 그래서 DX 기반을 어떻게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생이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천천히 4개의 바퀴의 출력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하는데 모듈식 트랙 기반을 하는데 학습자가 선택을 한답니다. 학습자가 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집중의식도 기반 유연학시대 모든 학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선택형 모듈식 전공 교정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융합 전공과 저희가 보건계열과 공업이 다 존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소단위 전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단위 전공입니다. 소단위 전공, 세부적인 소단위 전공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 세부적인 소단위 전공을 통해서 바로 옆쪽에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운영 과정을 합니다.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운영 과정을 통해서 나노 디그리가 아닌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는 게 2024년도에 보시게 되면 46건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2025년도에 61건을 통해서 학생들의 모듈식 교육 과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트랙 기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랙 기반이라는 말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듈식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융합 전공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 학교는 에코업에 대한 인재 양성을 시작합니다. 자, 트랙 기반이잖아요. 트랙 기반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트랙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리치료학과인데 물리치료학과의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유형을 사업별로 인재 양성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이 인재 양성이 학습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트랙식 모듈식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코 분야의 수요 맞춤형 혁신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하고요. 그리고 세분화된 소단위 디그리 과정은 지금 운영을 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통해서 보건계열에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자체가 빠질 수 없는 전주시 기업반에 대해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기업반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기업반에 맞는 인재 양성, 다시 말하면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바퀴를 제가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추진현황을 보셨을 때 집중이수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5주에 대한 자기개발, 진로 설계, 소통과 협력, 감사와 배려라는 인성에 대한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여행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자기개발과 진로 설계, 소통과 협력, 감사와 배려 부분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자체가 라이즈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역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을 마련할 수 있는 걸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보시게 되면 트랙 기반이잖아. 이 트랙은 어떤 트랙이냐 하면은 새만금 2차 전지 융합 전공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사업별로 들어오는 건데 트랙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특화 교육 과정이라는 디그리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과, 전기공학과, 자동차과, 기계과와 더불어 폴리텍 대학이 하면서 폴리텍 대학과 운영을 하면서 이동 수업이 가능하며 폴리텍 대학과의 학점 교류도 가능하게끔 이 모든 것들을 트랙 기반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진행될 인재 양성 유형의 트랙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트랙 기반을 합니다. 물론 거창하게 보시면 전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 트랙 기반을 디그리 과정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과정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 과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 트랙을 맞출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됩니다. 뒤쪽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어디 분야에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만이 어디에도 빈틈이 없고 어디에 자리에 배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지역 정중을 할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운영하는 사례를 첫 번째 자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전주시 기업반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주시 기업반이라는 것의 포커스를 먼저 제가 목표 달성 대비가 몇 프로 나왔냐면 95.2%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5년 동안 전주시에 전북에 취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최대 4,2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서
3년 정도는 매달 얼마씩, 그리고 3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이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주문해서 취업 장려금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교수님들의 노력,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노력, 이런 거는 플러스에 어쩌면 100% 이상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 저희가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분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교육 혁신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인재 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체 협약, 뭐 전주비전대 지자체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전주시 기업반 모듈식 특별 교육 과정이 12개로 개발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기업반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3개의 산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어디에 내가 맞는가를 위해서 채용 박람회와 더불어 저희가 모듈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산업체, 13개 산업체에 맞는 수력 기반의 모듈식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 대비 95.2%를 달성하게 되면서 이 학생들한테 5년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전주시 기업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의 이걸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의 노력과 그거는 사이드 1000%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학과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라고. 근데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퀴를 제가 설명하게 되면 지금 교수학습 혁신을 하는데 누구를 향한 교수학습 혁신이냐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향한 교육학습 혁신이냐 그게 MZ세대입니다. 그럼 MZ세대 요즘 아시잖아요. 집중 못하고 뭔가 카톡도 짧게 뭔가 몇 분이 지나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는 이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제작을 하는데 5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5분은 학과별로 여러 가지들이 다 존재를 하지만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소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만한 단위가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화가 정말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어디에다가 탑재를 하냐면요. 저희 학교 시스템인 LMS에 탑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무언가를 교수학습 혁신을 하는데 다시 말해 교수학습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혁신의 마지막은 인재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 들어와서 그 학과를 잘 적응을 우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교과목에 대한 강의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소단위로 짧고 그리고 소화 가능하게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른 학과 교수님이 나 이거 만들었어라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를 줬습니다. 노래인 거예요. 노래. 시중에 나오는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 소노라는 챗GPT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에서 외우기 어려운 부분에 막 이렇게 긴 거, 외우기 어려운 부분에 그 부분을 챗GPT에서 노래로 제작을 해서 그거를 네이버 더빙을 해서 학생들이 LMS 탑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낯익은 건데 뭐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제가 하게 되면 저희가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하실 겁니다. 그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기억하시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못한 한 소절만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뭐지? 라고 혹시나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전제하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유튜브는 들었는데 잘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쭉 뒤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그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콘텐츠 러닝이구나를 해서 저 역시도 저희 학과에 맞는 것을 약간 노래로
간단하게 써놓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분들이 누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마이크 써놓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까지 하는데 유료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무료 선에서 했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나 이게 거창하게 교육 혁신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이크로 콘텐츠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마이크로 더빙을 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네이버 더빙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제 목소리를 듣는데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하는 착안하에 저번 학기에는 이제 네이버 더빙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번 학기에 저 역시도 약간 챗GPT를 활용한 그분에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를 저희 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내에서 조금 어려운 교과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비전 이노베이션 티칭입니다. 저기에서 제가 약간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뭔가 티칭을 하는데 어떻게 티칭을 하겠습니까? 교수법, 연수 이런 쪽에 제가 착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의홍보학 교수학습 동아리입니다. 창의홍보학 교수학습 동아리를 했을 때 전 제가 활용한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부, 물리치료과 같이 동아리를 합니다. 동아리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이 드는데 모일 때마다 저희는 뭘 했냐면 각각의 교수님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간단하게 정말 길게 발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PPT 10장 안에 내서 나는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라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다른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게 되면 저 부분은 조금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좀 길게 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창의홍보과 교수학습 동아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하고 거기에 더불어 교수 역량 맞춤 지원해서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개발은 뒤쪽에서 간단하게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실감력이라 그러면 우리가 VR 시스템 가상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국어를 쓰고 국어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실감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뒤에 발표하시는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날아갑니다. 여기서 7분 16초 남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학교 동서울대학교에서 왜 저렇게 말이 빨라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제 말을 빨라지게 만드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카운트됩니다. 지금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는 비전 이노베이션 러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하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혁신 성장 캠프입니다. 러닝을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들? 러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학생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LMS 탑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면 과제를 내야 되니까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은 항상 응원합니다. 그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 학생 옆에 내가 있다라는 개념을 줌으로 인해서 학생 스스로가 러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자기혁신 성장 캠프입니다. 자기혁신 성장 캠프를 봤을 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장점을 말하라 그랬을 때 요즘 학생들은 장점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못하면 다른 사람 다 떨어진다라고.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12월 10일 날 국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이랬거든요. 학생 그 전날 손을 딱 잡아주면서 항상 내가 너희 옆에 있을 거야.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국시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연구실이나 집에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제가 커피숍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춰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난 항상 너희랑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렵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게 저는 러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러닝 방법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도 보시게 되면 위드쌤, 그린터치, 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러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기 성장 형상 캠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감형 콘텐츠 개발 미용건강과입니다. 그거를 쓰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이게 콘텐츠 개발이냐면은
샵에 들어가서 미용실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게끔 실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교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한국고등교육직업학회라는 거와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원래 학생들과 논문을 쓸 때 가상현실을 통한 물리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가상현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나가서 누군가와 같이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의 가상현실을 경험하게끔 해주는 것조차도 그게 얼마나 교수학습 혁신에서 중요한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쪽에 더 중요한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페이지를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만드는 부분이 여행 시리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왜 2년 과정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제일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거창하게 나옵니다. 자기개발, 진로 설계, 소통과 협력, 감사와 배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과목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나를 알고 사랑하기입니다. 자기 성장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 제 학생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행 시리즈 4개가 있는 게 기초 소양 교육 학생활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약간 교양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납니다. 여행을. 나를 찾아서 떠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데 그 큰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가 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미래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를 향해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감사하고 요즘에 모든 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제가 자기소개서 티칭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해서 내가 이러한 성과를 했어요를 병원에서나 오너는 원합니다. 자기 혼자 잘난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기 혼자 잘난 사람들, 내 혼자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서 감사함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인해서 내가 현 시점이 감사하구나 가지는 여행 시리즈가 교육혁신의 3번째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현재 트랙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그냥 이거는 제작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저 부분에 있습니다. PLC 제어 기술을 익히고 추후 취업자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공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 기반 재밌는 실험 교육이라는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복합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혁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혁신은 어느 한 부분만의 전공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육과정 모듈식, 전공을 통한 교육과정 모듈식과 더불어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가 뭔가가 습득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성장 캠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소단위 과정에 짧고 소화 잘 되게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개발을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저희 가장 중요한 여행 시를 통해서 인격 소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한 부분이 빈 전공을 외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100% 전주비전대 학생을 이 취업을 했을 때 어느 한 부분의 빈틈이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교육혁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혁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주비전대학교의 기사가 스스로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의 바퀴와 더불어 그 학생이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지역 정중으로 했을 때 전주비전대만이 해낼 수 있구나. 전주비전대를 꼭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르쳐 주게끔 교육혁신 전략을 하는 게 저희 전주비전대학교 교육혁신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주비전대학교 교육혁신 전략을 발표할 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